어린 아기에게 하는 칭찬 왜 중요할까요? 잘 모르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0개월 이전 아기에 대한 칭찬이에요. 뱃사가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용 궁금하시죠? 빨리 다 공부하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싶은데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아동 발달의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보니 공부 중엔 자꾸 흥미로운 것들이 튀어나와서 옆길로 자꾸 새고 있어요. 오늘 이런 옆길 중 하나로 뱃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 주제는 바로 칭찬이에요. 뱃사가 지금 읽고 있는 몬테소리 관련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몬테소리 박사는 아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열심히 할 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고 해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른이 옆에서 칭찬을 해준다면 아이는 내적 동기가 아닌 칭찬이라는 외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적 동기가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나니 하게 되더라고요. 뱃사는 다미에게 아이 잘했다, 다미가 혼자 해냈네, 우와 이런 식의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아마도 많은 엄마들이 칭찬은 좋은 거야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다는 말도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뱃사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공부해봤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30개월 미만 아기라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단 칭찬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많은 연구들은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본인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자신감이 있고 칭찬받은 행동을 계속하려는 동기가 강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반면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칭찬 없이 해당 행동을 하려는 자발적인 동기가 오히려 약화되며 어른의 바람과 기대감,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이를 만들기 때문에 칭찬이 오히려 나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뱃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몬테소리 박사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지요. 칭찬은 좋은 효과도 나쁜 효과도 낼 수 있어요. 칭찬에 대해 좋다, 나쁘다 통일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많은 연구들이 각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인지 능력 수준에 따라 같은 칭찬이더라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나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칭찬은 기본적으로는 평가입니다. 잘했어, 착하네, 멋있다 등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칭찬이지요. 그런데 만약 칭찬받는 사람이 잘했어 라는 말을 듣고도 잘한다 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칭찬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혹은 어떤 퍼즐을 풀었을 때 너 정말 똑똑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이 퍼즐은 노력하면 풀 수 있는 거구나가 아닌 이 퍼즐은 똑똑해야 풀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칭찬은 좋은 칭찬일까요? 혹은 너 정말 천사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자기 평가에 비추어 보고 아닌데 나 천사 같지 않은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런 반항심이 든다면요? 칭찬받는 사람이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평가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사람이 스스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자기평가 능력 역시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달하는 것이에요. 위 논문에서는 아기의 자기평가 개념 발달에 대해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1단계 20개월 정도 이전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할지라도 어른의 반응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뭔가 인과관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는 하지만요. 이 시기에는 성공이나 실패 등 성과와 관련된 인지 능력이 부족하며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냈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 20개월 이후 30개월 정도까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성공했을 때 어른의 반응을 한번 쓱 살펴본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직 어린 아기들의 경우 스스로 자기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 어떤 아기가 뚜껑을 닫으려고 낑낑대다가 성공적으로 뚜껑을 닫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20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색연필이 뚜껑에 쏙 들어가는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20개월 이후의 아기는 뚜껑을 닫은 행위에 대해 어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아, 내가 성공적으로 해낸 거구나 라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3단계 30개월 이후 아기들은 이제 자기평가의 기준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어른의 반응이라는 외적인 평가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른의 반응을 살펴보는 빈도는 줄어들고 스스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기뻐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더 잘하려는 경쟁심도 이 시기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물론 이 시기는 딱 정해진 시기라기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므로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어떤 과제를 성공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을 살피는지, 언제부터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부모님의 반응 없이도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단계를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1단계 시기의 아기들에 대해 칭찬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쉽게도 한 개도 없었어요. 뱃사는 이 시기에는 사실 칭찬으로 인해 아기의 동기가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잘한다, 못한다, 능력있다, 무능하다 등 평가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아직 부족하며 어른의 평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찬의 유무나 내용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칭찬이 아니더라도 특정 행동을 긍정적인 정서와 연관 지어주기 위해 긍정적인 말투와 표정을 수반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뱃사도 가끔 다미가 칭찬을 자주 받는 행동을 스스로 하면서 칭찬을 유도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미가 얌전히 앉아서 밥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밥 먹을 때 의자에 앉도록 유도하고 앉을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마구마구 칭찬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가끔 뭘 먹을 때 의자에 가서 앉으면서 부모님을 보며 박수를 치는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행동은 뱃사 생각에는 잘했다라는 칭찬 혹은 평가의 말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기보다 엄마의 표정이나 박수 등 긍정적인 사회적 신호가 의자에 앉기라는 행동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뭔가 행동을 유도할 때 말 자체보다는 표정이나 말투 등 아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2단계의 아기는 자기평가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내면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칭찬이나 비판이 의미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특히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칭찬해주는 것, 실패했을 때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24개월일 때 부모님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칭찬을 습관적으로 해주는 경우 아이는 36개월 때 어떤 스킬을 마스터하려는 동기가 좀 더 강했고 좀 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칭찬 중에서도 우리 다미가 스스로 해냈네, 엄마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했네 등 아이의 자율적인 노력을 칭찬할 때 특히 마스터 동기와 끈기가 더욱 강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도형 맞추기 장난감에 도형을 제대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도형을 도형 맞추기에 잘 넣더라도 부모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심드렁한 경우 아이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성공의 기준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아기라면 굳이 무언가에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적겠죠? 그러나 칭찬을 습관적으로 들었던 아기들과 듣지 않았던 아기들 사이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자긍심은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잘하네, 착하네 라고 했다고 해서 난 잘해, 난 착해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 행동이 잘한 행동인 거구나 라는 행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지 나는 잘한다는 평가 자체를 내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위 연구에서도 자긍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내서 성공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누군가의 칭찬을 통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동기 수준이 높아서 열심히 하는 아기들이 성취 경험도 더 많이 할 것이므로 자긍심이 생기는데 유리하긴 하겠지만요. 반면 아이가 24개월일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등 비판을 습관적으로 한 경우 아이는 무언가에 실패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경향인 수치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실패할 만한 어려운 과제에는 좀 덜 도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서 실패라는 것에 대해 내면의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을 경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런 경향은 특히 부모님의 비판이 짜증 섞인 말투, 한숨, 한심하다는 표정 등 사회적인 신호와 결합했을 때 특히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릴 때에는 아기가 뭘 잘 못하거나 틀렸거나 실수로 뭘 쏟았거나 깨뜨렸더라도 표정이나 말투, 비판의 말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뭔가 해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와중에 저지른 실수에는 가능하면 서포티브하게 우리 담이 실수했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등 격려해 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다만 만약 훈육 차원에서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한다면 지나친 감정을 빼고 짧고 단호한 말투와 표정으로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은 나이에 불문하고 그러한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나쁜 행동까지 터치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나쁜 행동은 장기적으로 결국 부모님에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스트레스는 어떤 형식으로든 아기에게 감정적으로 표출될 것이고요. 즉 모든 행동에 있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비판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칭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의 내면에는 스스로의 어떤 측면을 좋게 혹은 나쁘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생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찬을 통해 무언가를 성공했을 때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건지 열심히 해서 잘한 건지 아이들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된다고 해요. 만 1세에서 3세 사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이 두 연구에서는 아이들을 칭찬할 때 담이 정말 똑똑하네 와 같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칭찬하는 사람 칭찬이 아니라 담이 그림 잘 그렸네 와 같이 과정 혹은 노력을 칭찬하는 과정 칭찬을 자주 해줄 때 아이는 성공의 원인을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돌리는 노력귀인 사고방식을 더 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걸 잘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잘하네, 잘했네 등 다소 애매한 칭찬과 다미가 그린 그림 예쁘다 등 결과물을 칭찬하는 칭찬은 사람 칭찬보다는 낫지만 과정이나 노력을 칭찬하는 칭찬보다는 좀 덜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귀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아이들은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동기 수준도 더 높고 향후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도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시기부터는 아이를 칭찬해줄 때 사람을 평가하는 칭찬보다는 과정이나 노력, 결과물을 칭찬하려는 부모님의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2단계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칭찬 연구 역시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읽으면서 뱃사가 했던 생각은 이 시기에 칭찬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싫어하는 음식도 잘 먹었을 때, 감정 조절을 잘했을 때,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도와줬을 때 등 아이의 내면에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시기에는 장려할 만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미소, 제스처 등 사회적인 신호를 듬뿍 담아 아낌없이 칭찬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너무 쉬운 과제를 성공했을 때나 일상적인 행동까지 과하게 칭찬한다면 뭐가 잘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흐려질 수도 있겠죠. 쉬운 과제를 성공하는 것이나 어려운 과제를 성공하는 것이나 똑같이 높게 평가되는데 굳이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칭찬할 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사람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에 대해 칭찬하되 올바른 자기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을 너무 남발하지는 않을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단계 이후의 아이들은 자기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내면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칭찬의 내용에 대해서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몬테소리 박사가 이야기했던 칭찬의 악영향 역시 주로 이 시기 이후에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몬테소리 교육의 주요 시기는 사실 30개월 이후이거든요. 이 시기 이후 아이들을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뱃사가 다음 영상으로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몬테소리 교육법 자체에 대한 영상 역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뱃사TV를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많아요.